사실, 사실 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교직 경력도 다들 높으시고, 또 이제 경력들도 다들 화려하신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어, 맞나? 약간 이런 고민들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제가 이제,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경제교실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라든가, 또 경제교육을 하시면서, 또 이제 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좀 익혀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같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네,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 연수는 좀 이제 그 경제교실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께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는 연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 동안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조금 한정이 되어 있어서 30분 정도로 좀 줄이고 영상들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영상들은 제가 그냥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에서 네, 제가 링크를 지금 공유를 했거든요. 이 링크에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회생 목록으로 제가 출연했던 방송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경제교육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대충 뭐 이런 사람이고요. 네, 경제교육 관련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게 또 이제 방송도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상을 타게 돼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출간 계획도 하고 있고 경제교실은 처음입니다만이라는 책을 이제 지금 계약을 해서 12월에 지금 출간 예정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팀이랑 지금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고 다른 책들도 이제 관련해서 좀 파생돼서 경제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인성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이제 엮어서 공저나 개인 저서로 지금 계속 계약을 했고 준비 중입니다. 인스타 채널이나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학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손을 많이 못 대고 있어요.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경제교실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단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경제교육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좀 단계가 정해져 있는데 먼저 이 경제교실 프로젝트를 사전으로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가 제일 먼저가 되겠죠. 다음 은행과 직업. 돈이 생긴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은행을 통해서 각 직업에 해당하는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얻었으니까 그 돈으로 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업.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개인 소득을 얻고 나면은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경제교실의 5번째 순서로 정했고요. 6번째로는 이제 주식. 이제 또 다른 소득원을 찾게 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주식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7번째로 이제 부동산. 아이들이 이제 자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8번째로 이제 복지와 기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고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아는 어떤 그런 인성적인 부분이 함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와 기부에 대해서 좀 많이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1년 단위의 어떤 경제교실의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할 게 필요합니다. 먼저 헌법의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건 헌법 예시인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5학년이나 6학년 사회, 이제 고학년 사회에서 1학기 때 사회 관련해서 이제 헌법에 대한 내용이 꼭 나오는데 연계해서 같이 교육하기도 좋고 아무래도 헌법이라는 부분이 조금 재미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좀 약간 어렵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근데 아이들이 직접 이제 헌법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반의 헌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교육하기가 편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전 작업은 3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제 학부모 안내를 꼭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헌법, 이제 우리나라만의 법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경제교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3가지를 꼭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안내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 아무래도 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불필요한 좀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뭐 돈을 가지고 우리 반 애가 뭐 돈을 훔쳤네 어쨌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불필요한 민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사전에 이런 경제 교육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 교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 꼭 안내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면 QR코드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네, 편지와 함께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화폐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건국이 이제 2번째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국 부분은
솔직히 경제교실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꼭 이런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라는 것, 우리 반이 하나의 나라고 우리 반이 하나의 어떤 국가의 국기가 있다. 약간 이것만으로도 뭐 국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체육대회나 이럴 때 활용하기도 좋고 아니면 뭐 단체 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넣기도 참 좋고 좀 이렇게 소속감 같은 거를 느끼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기나 어떤 국가, 나라의 명을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국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건국한 상태에서 지금 요 앞에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 나라들은 이제 저희 반 국기들이었던 것들입니다. 이게 5학년 때였고요. 6학년 때 국기는 요거였고 이제 올해는 이제 3학년 하고 있는데 3학년도 이제 국기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국기를 이제 좀 간단하게 변형을 해서 로고 만들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로고를 공모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로고를 뽑아봐라 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높은 표를 받은 로고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반의 로고를 만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스티커 용지 간단하게 원 스티커 있잖아요. 원 스티커지 가지고 뽑아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그 로고 스티커지로 만들 수도 있고 요 스티커지 자체로만으로도 좋지만 그냥 이제 그립톡 같은 거 1,000원, 2,000원짜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파는 걸 사서 이제 그립톡 이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우리 반만의 어떤 굿즈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헌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헌법은 이제 우리 반의 학급 규칙을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만드시잖아요. 근데 학급 규칙을 이제 그냥 헌법으로 어떤 이렇게 헌법스럽게 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헌법처럼 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인터넷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이제 좀 뽑아가지고 그럴듯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저희 반 헌법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5학년 8반이라는 어떤 저희 반의 어떤 그걸로 바꿨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1장, 2장, 그리고 국회, 정부, 뭐 법원, 뭐 기본 예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교육법, 뭐 도로교통, 도로교통은 이제 복도에서 뛰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도로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분리수거나 금융거래법, 이런 것들,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급에서 경제교실을 하면서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할 테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노동법,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전 준비를 했으면 이제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화폐를 만드는데 화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 화폐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상징물을 활용해서 너희들만 우리 반만의 화폐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종이 통장형, 실물 화폐형, 온라인 계좌형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 수 있지만 저는 실물 화폐형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온라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조금 실물 화폐와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기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폐까지 만들었으면 다음 단계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은행에다가 보관하고 그 은행에 보관한 화폐를 이제 각자의 맡은 직업인 친구들한테 이제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직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반의 직업표인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1인 1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인 1력에서 이제 차이점은 소득이 생겼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일한 만큼, 그러니까 1인 1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지도하셔가지고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제가 언제나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좀 이런 1인 1력이지만 어떤 직업에 임금이 생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큰 유인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업 활동을 하고 각자 월급을 주는 식으로 은행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 식으로 그래서 은행원이라는 역할이 이 경제교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오른쪽에도 보이시지만 좀 이렇게 우대사항으로 좀 이제 수학 점수가 조금 이제 단원 평가를 봤을 때 좀 고득점자인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약간 이런 것들 정도는 살짝 걸어두면 좋습니다.
어, 제가 사실 이렇게 유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제가 그 책 홍보가 약간 되는 것 같은데 책에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따가 Q&A 시간이나 나중에 뭐 끝나고 개인적으로라도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 필수적인 직업들을 통해서 이 경제교실을 굴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용등급도 같이 있어요. 신용등급도 같이 매겨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신용등급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활동지 같은 거 아이들한테 제 기간에 제출했는지 뭐 일기장이나 알림장 같은 거 일기는 요즘 잘 안 쓰니까 뭐 글쓰기 같은 거 공책 같은 거 제 기한에 냈는지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본 직업들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빨리 지나가긴 했어요. 혹시 그 직업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업이 뭘까요? 선생님들 교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인 1역 활동하면서 제일 인기 없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 역시 선생님들이십니다. 청소부. 네, 그렇죠. 청소부가 제일 인기가 없죠. 그렇죠. 청소하는 거 정말 힘들고 남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청소부, 그쵸. 감사합니다. 청소부가 제일 인기가 없는데, 또 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월급이, 학생들이 기피하는 직업들은 월급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청소부 같은 직업을 아이들이 맡게 되더라도 인기 없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안 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직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활동에 이런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소득과 지출입니다.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쓸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쓸 때를 이제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득과 지출이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처음 이제 월급을 받고 나서 아이의 이제 심정을 이제 글 쓴 거를 이제 여기다가 남겨놨습니다. 소득을 얻는 방법은 이제 고정적으로 받는 거. 저희 이제 일반적인 경제활동 할 때랑 똑같습니다. 고정적으로 돈 버는 거, 직업으로 돈 버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정기적으로 돈 버는 거. 상금을 타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들이 이제 비정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요. 돈을 번 거를 이제 쓸 때가 있어야겠죠. 아, 요것도 이제 비정기 소득인데 이제 제 개인적인 마음 그래프를 가지고 마음 그래프 저 월급 받았는데 막 눈에 땀 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소득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득을 이제 사용할 곳을 이제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련을 해주면 지출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작은 지출, 큰 지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작은 지출은 이제 교실에 이제 뭐 먹을 것들 아니면 이제 학용품, 쿠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쿠폰 제작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쿠폰을 만들도록 해요. 그래서 정해진 양식지를 가지고 이제 각자 만들어서 제가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리면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 이렇게 쿠폰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쿠폰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작은 지출 요거 말고도 이제 큰 지출 뭐 이제 좀 이제 이제 학기말 자선경매 매 학기 끝날 때마다 이제 아이들 물건 가져오게 해가지고 자선경매 같은 거 하거든요. 나눔 경매라고 해가지고 안 쓰는 물건 하지만 고장나지 않은 누군가는 쓸 수 있는 물건을 이제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이제 경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분양할 때 이제 부동산은 이제 학생들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 앉은 자리를 서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사고 팔고 아니면 이제 매매를 통해서 사고 팔고 그럴 때 이제 큰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사업입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돈을 받고 이제 직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면은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져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아이들이 저희 반에서 했던 사업들인데 뭐 뽑기도 있고요. 뭐 이제 타로점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샤프 판매, 뭐 샤프 수리, 뭐 청소 대행 업체도 있었고요.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학년을 담당하든지 사업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꼭 이 사업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일까요? 청소 사업. 청소 사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 꼭 있어요. 게임. 요거는 이제 약간 우리 반에 조금 더 이제 슈퍼스타 같은 보석 같은 친구들이 좀 많이 제안을 합니다.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이제 좀 많이 공부가 필요한 친구들. 하지만
또 이제 인터넷을 보고 뭔가를 배웠고, 엔터테인먼트 쪽이긴 한데, 약간 그 합법적이지 않은, 합법적이지 않은 사업 아이템. 리딩방 비슷한 겁니다. 네. 비트코인, 네. 약간 그런 느낌. 복권에서 조금 더 이제 비합법적으로 가면 이제 뭐가 될까요? 저희 나라에서 이제 강원랜드 빼고 허용되지 않는, 네, 그렇죠. 토토나 도박. 네, 맞습니다. 카지노, 네. 카지노 도박하겠다는 이제 그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쓰겠다는 친구들이 꼭 나옵니다.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 남학생들 중에는 꼭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박이나 이제 그 카지노 약간 요런 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경제교육 할 때 이제 도박에 대해서 사전 안내 교육도 해주시고 아니면 학생들한테 실제로 도박을 허용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망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도박을 했을 때 이런 폐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학생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 드라마 카지노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허용된 사업은 이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줬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반에서 했던 사업들인데 뭐 이제 제조 판매업, 이제 그 비즈 공예를 했던 친구들이 제조 판매를 해가지고 비즈 공예를 팔았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고 거래도 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당근마켓을 좀 좋아했는지 그런 친구도 있고 이제 팔찌 약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업체가 모두 다 똑같이 이제 같은 반에서 같은 학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다 비즈 공예라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 이제 같은 기업들이 같은 아이템으로 같은 기업들이 세 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뭐랄까요? 그렇죠.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렇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출혈이 너무 큰 거죠. 서로 출혈이 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저희 이제 일상생활, 사회생활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최저가 싸움이 되다가 이제 서로서로 너무 출혈이 크니까 네, 맞습니다. 유현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담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이제 서로 담합을 하고 가격을 맞추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으로 단일가로 맞추니까 어느 곳에 가도 똑같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담합 교육을 하면서 이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나머지 두 기업이 망하고 이제 24마켓이라고 하는 요 왼쪽에 있는 요 기업만 이제 살아남게 돼서 나머지 두 기업을 이제 합병을 하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이제 계속 홍보가 되는데 책에 이제 같이 잘 적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업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필연적으로 같이 이제 주식도 이제 만들 필요가 있는데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이제 돈이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거를 가지고 돈을 더 불리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같이 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도 말려주고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저희 반 단톡방 있을 때 제가 단톡방에 이제 몰래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저의 존재를 이제 아이들이 알아버려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어떤 주가 지수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주가 지수를 이제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저한테 이제 걸음 지수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저 걸음 지수가 이제 많이 걸으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걸으면 많이 안 걸으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승준이라는 친구가 그 걸음 지수를 많이 사놨다가 이제 제가 많이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달라고 네,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상지수, 두 번째는 실제 주식, 세 번째는 이제 학급 기업으로 주식화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학급 기업으로 주식화하는 건 아까 전에 만들었던 기업들 있죠. 우리 교실 기업들을 가지고 주식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실제 주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랑 이제 삼성전자 이런 거 주요 기업들, 아이들이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지수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기록을 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이제 재작년에 21년에 이제 상황이 좋았죠. 네, 그때 이제 주가 지수를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또 방탄소년단 이때 한참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1번 가상지수로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가상지수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걸음지수라든가 선생님 수면지수, 뭐 아니면 뭐 오큐진 선생님 있죠. 세금 내는 아이들에 나왔던 뭐 거기에 나왔던 이제 몸무게를 가지고 이제 가상지수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같이 부동산도 들어가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우리 반 자리입니다. 자리 배치인데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남자 1번 자리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그걸로 경매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리를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고 싶은 곳에 대한 수업을 먼저 해요. 뭐 숲세권, 역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시작 가격을 정한 다음에 그 시작 가격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반이 뭐 스타라는 떤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100스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스타부터 시작해서 뭐 1스타, 2스타, 102, 103, 104, 뭐 5스타씩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제가 아까 전에 링크 남긴 그 방송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것도 이제 방송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복지와 기부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저희가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게끔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이 돈을 현명하게 벌고 현명하게 소비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아는 어떤 그런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들로 기르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똑같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와 기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일단 아이들한테 기부처 어디로 할지 이렇게 좀 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 해피빈이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 가치가치라고 거기 둘 중에 이제 하나 이용하시면 플랫폼 이용하시면은 뭐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뭐 모든 별로 하셔도 좋고 개인별로 자기가 기부하고 싶은 곳을 한번 정해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거 모아가지고 모은 것 중에서 이제 기부할 곳을 한 군데 정해서 뭐 모금을 해서 내도 좋고요. 저는 이제 조금 민원이 좀 걱정이 돼서 괜히 이제 좀 불필요한 민원, 자꾸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제 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 재량으로 하시면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급에 이제 세금을 걷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저희가 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떼가는 세금 모은 것들을 이제 학급을 위한 일로 쓰다가 이제 남는 세금을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학년 말에 남는 세금을 이제 기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0스타가 세금으로 남았다. 그러면 1000스타에다가 선생님이 곱하기 10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원을 해서 10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 1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경제활동이 경제교실의 어떤 1년 단위의 학급 병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많은 부분을 많이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뺐어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네, 혹시 좀 이렇게 좀 요런 것 좀, 아까 전에 설명하시는 거 요런 거 좀 이해 안 갔어요. 좀 많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좀 이해 안 갑니다 하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채팅창으로 혹시 남겨주시면은, 뭐 아니면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네. 드릴게요.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네. 돈을 벌다가 막 벌금 내고 이러면서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 신용불량 이런 것도 했나요? 네, 신용불량,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약간 조금 이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벌금은 사실 가급적이면 안 여기 하시는 게 뒤에 이게 있으니까 이것까지 해야지 또 좋긴 이제 하겠다. 벌금 같은 경우에는 제도 이제 보시면은 헌법에 이제 벌금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쓰는 일은 많지 않았고요. 벌금을 하는 걸 저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파산한 친구들은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업자나 약간 좀 보호법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과 이야기해서 보호법을 만든 다음에 약간의 기부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벌금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단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사용했던 것은 이제 그 밀반입이라든가 밀반입은 이제 학급에 허락되지 않은 물건들 있죠. 뭐 칼이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왔을 때 밀반입에 대해서 이제 좀 벌금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금융거래법 위반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네, 매겼고 나머지 것들은 잘 벌금을 안 매겼어요. 벌금의 폐해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가상화폐로 기부하는 거는 그냥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스타 같은 거 1스타를 뭐 실제 황금같이 500원 정도로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말해놓고 시작한 다음에 남는 세금을 가지고 현금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남는 세금을 이제 곱하기 뭐 10원, 곱하기 2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기부하는 방법이 현실 돈으로 기부할 때는 그렇게 네, 하도록 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많은 이용국 헌법은 네. 책을 사면은 다 제공이 되는 거죠? 아, 네. 그거는 이제 책에다가 같이 부록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에 대한 헌법도 같이 이것도 통으로 같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뭐 어떤 것들을 유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네. 어, 네, 요것도 일단 링크는 남겨놓겠습니다. 링크는 같이 여기다가 네, 공유를 해두겠습니다. 네.